월급은 그대로인데 통장은 더 빨리 말라가시죠? 물가, 병원비, 경조사, 카드값이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정작 받을 수 있는 돈은 안 받으시고 내야 할 돈만 꼬박꼬박 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흐름을 정반대로 뒤집겠습니다. 신청만 해도 들어오는 돈은 올라가고 고정비는 내려가도록 설계된 국가 제도들이 있습니다. 체면과 미안함, 귀찮음은 잠시 내려놓고 이번 한 번만 제대로 챙기면 다음 달 장부에 바로 숫자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황혼경제연구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은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감면 바우처를 한 묶음으로 설계에 들어오는 돈은 늘리고 나가는 돈은 줄여 매달 여유자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숫자에 약하셔도 그대로 따라 할 순서만 남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감사합니다. 혹은 동의합니다 같은 짧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성실히 벌고 아끼며 살아오셨는데도 통장은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자녀 지원과 경조사, 병원비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달이면 더 벌 힘도 예전 같지 않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지? 하는 답답함이 먼저 올라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처럼 일단 더 벌자에 마음이 쏠립니다. 하지만 장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 달 예산에서 들어오는 줄은 굵게, 나가는 줄은 가늘게 만드는 일. 체면과 미안함은 잠시 내려놓고 제도가 주는 권리를 생활의 흐름으로 바꾸면 장부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자료가 말해온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약 34만 원이 꾸준히 들어와 생활비의 바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처럼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연령과 집값에 따라 월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까지 집이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5년 계획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는 몸과 마음을 가볍게 움직이는 만큼 공익형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6.1만 원처럼 생활의 숨통을 틔워주는 활동수당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가 상시로 알려온 감면과 바우처는 전기가스통신 같은 고정비의 누수를 직접 줄여 같은 수입으로도 체감 잔액을 키워줍니다. 결국 노후 재정은 큰 한 방이 아니라 꾸준한 물줄기의 싸움입니다. 바닥을 받치는 흐름, 집이 월세처럼 돈을 만드는 흐름, 품위를 지키며 보태는 흐름, 새는 구멍을 막는 흐름이 함께 움직일 때 장부는 생각보다 빨리 안정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더 벌 힘이 줄었다고 해서 희망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들어오는 돈을 늘리고 나가는 돈을 줄이는 설계를 가족과 합의해 생활로 끌어오면 매달의 표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혜택을 수익률의 일부로 바라보는 시선을 나눌 것입니다. 이름을 붙여두겠습니다. 현금 흐름 증폭기, 혜택 수익률의 일부, 그리고 가족 합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걸어두고 우리의 후반전을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건 통장이 비어가는 속도이지 숫자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제도들은 모두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마음으로 바로 와닿을 수 있는 흐름들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노후의 기본 월급과도 같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조건만 맞으면 매달 약 34만 원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 금액은 크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매달 어김없이 들어온다는 안정감이 다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혹시 병원비가 겹치는 달에도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선을 긋지만 막상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건 나라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니 체면 차리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흐름입니다. 주택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집을 팔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빚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생 살아왔던 내 집에서 그대로 거주하면서 그 집이 마치 월세방처럼 매달 돈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물줄기는 점점 더 굵어집니다. 즉 젊을 때는 집이 나를 먹여 살리지 못했지만 나이 들면 오히려 집이 주인을 먹여 살려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걸로 무슨 노후를 버티겠나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에게
집이 곧 연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삶을 지키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돈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존감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매달 일정 금액의 수당이 더해집니다. 공익형이면 약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이면 76만 원 수준인데 금액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부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는 그 자체가 건강을 지켜주고 거기에 생활비가 따라오는 구조인 겁니다. 나이 들면 쓸쓸함이 가장 무섭다고들 하시지요. 이 제도는 돈과 사람 두 가지 흐름을 함께 채워줍니다. 감면과 바우처는 조금 더 생활 속에 가깝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줄줄 새는 걸 그냥 두면 아무리 물을 받아도 금세 바닥나버리죠. 전기, 가스, 통신비 같은 고정비가 바로 그런 누수입니다. 복지로에서 안내하는 감면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 줄어듭니다. 언뜻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통장을 관리해 보시면 체감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만 원이 줄면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손주 학용품을 사줄 수도 있고 부부가 소박한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새는 돈을 막는 것만으로 삶의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요지는 단순합니다. 들어오는 물줄기를 굵게 하고 새는 구멍을 막으면 매달 남는 물이 곧 우리의 투자 씨앗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바닥을 받쳐주는 기본 월급, 주택연금은 집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월세, 노인 일자리는 품위를 지키며 몸과 마음을 쓰는 데가 감면 바우처는 누수를 막는 테이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묶어내면 이제는 더 벌 힘도 없다라는 한숨이 이 정도면 매달 조금씩 남는다라는 안도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삶은 큰 수익률을 쫓아야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혜택을 수익률의 일부로 보는 눈, 그것이 우리의 장부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하소연은 이렇습니다. 병원비 고지서가 동시에 날아들고 손주 생일 선물값에다 갑작스러운 경조사 비용까지 겹치면 한 달 예산이 그대로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개인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생활 속에 체계적인 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도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이라고 겁부터 먹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번 신청을 미루다 보면 결국 습관이 자리 잡지 못하고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길은 늘 막혀 있지 않습니다. 벽처럼 보이는 제도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단순한 계단에 불과합니다. 한 칸만 올라서면 그 다음은 저절로 발이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부가 함께 혹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작은 회의를 열어보세요. 기초연금 자격 조회는 누가 맡을지, 주택연금 상담 전화를 누가 걸어볼지, 노인 일자리 모집 공고는 어느 기관에 알아볼지, 감면 바우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어떤 항목을 먼저 체크해볼지 역할만 간단히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은 실천입니다.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두고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체크 표시를 남겨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처음에는 벽처럼 느껴졌던 제도가 점점 다리로 바뀌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무겁게만 보였던 장벽이 사실은 한 칸 한 칸 오를 수 있는 계단이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중요한 건 혼자 버티지 않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확인하며 나아갈 때 제도는 훨씬 친근해지고 실행은 훨씬 쉬워집니다. 결국 노후 재정의 안정은 거창한 투자가 아니라 이런 작은 실행의 합에서 비롯됩니다. 실행은 사실 3줄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계획서도 어려운 숫자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첫째, 오늘 바로 기초연금과 감면 바우처 자격을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조회해 보세요. 조회 버튼 몇 번만 눌러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가능하다면 메모장에 적어두고 가족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내 집이 있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 보세요. 상담원이 연령과 집값 기준으로 월 얼마가 가능한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 예시 견적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내 집이 나를 먹여 살릴 수도 있구나 하는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셋째, 거주지의 노인 일자리 통합 창구나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 이번 분기 모집 일정과 유형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아직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일정을 기록해 두는 순간 내 생활에 새로운 리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남성 어씨는 늘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기초연금 자격 조회를 해보니 조건이 충족돼 매달 34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적다고 느꼈지만 그 돈이 몇 달 쌓이니 병원 진료비를 덜컥 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같은 시기에 주택연금 상담을 신청했더니 3억 원짜리 집에서 월 7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바로 가입은 안 했지만 우리가 언제든 원하면 집이 연금이 되어줄 수 있다는 확신만으로도 밤잠이 편해졌습니다. 게다가 동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 매달 29만 원 수당을 받으니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기쁨까지 다시 생겼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뒤로는 달력에 체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이제는 혜택을 챙기는 일이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을 작게 하는 겁니다. 다음 달 공과금 자동이체에서 감면이 적용되는지만 확인해도 이제 제도가 내 편이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주택연금 상담 알림을 휴대폰 일정에 반복으로 걸어두면 귀찮아서 미루던 일도 어느새 자동화됩니다.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제도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설계가 됩니다. 결국 노후 재정은 한 번의 큰 도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든 길입니다. 오늘의 키워드였던 현금 흐름 증폭기와 혜택은 수익률의 일부라는 말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매달 조금씩 들어오는 돈, 막아낸 지출, 그리고 그로 인해 남는 여유가 결국 투자할 씨앗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당 같은 일부 소득은 다른 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자에게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불안 없이 안심하고 제도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노후는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이렇게 세 줄의 실행으로 달라집니다. 자격 조회, 상담 전화, 일정 기록.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자금을 꾸준히 이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통장 속 숫자에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야말로 품위 있는 노후의 시작입니다. 정리하자면 더 많이 벌지 못해도 들어오는 돈을 늘리고 나가는 돈을 줄이는 설계만으로 매달의 숨통은 충분히 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아주 간단한 세 가지를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 기초연금과 바우처 자격을 조회하고 주택연금 상담 전화를 걸어보고 노인 일자리 모집 일정을 달력에 기록하는 일.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장부는 달라지고 마음은 훨씬 든든해집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권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시혜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이며 이 권리를 챙기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두려움은 돈보다도 마음의 불안입니다. 하지만 함께 나누고 챙기는 순간 불안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찾아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 삶에도 여전히 쓸모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깨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오느라 충분히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내가 당당히 권리를 챙기며 품위 있는 노후를 누릴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공감되셨다면 감사합니다. 혹은 동의합니다 같은 한 줄 댓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혼경제연구소는 앞으로도 생활에 꼭 맞는 경제 정보와 정부 혜택,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